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태프북입니다. 취업 생존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선산회계 2급 기출 95회 이론 A형 11번 문제입니다. 상품 매출 이익과 어울리는 것은 뭘까요? 부채일까요? 아니면 자산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선행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차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남의 돈이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 자본, 자기 돈이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매출. 그래서 매출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변에 있겠죠. 그 다음에 비용은 왜 차변일까요? 비용은 이제 내 돈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차변에다 적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2021년 예를 들면 12월 31일에 결산한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만들잖아요. 뭐 매출은 얼마고, 총 매출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그래서 이익은 얼마고. 그래서 자산, 그러니까 차변에 적은 비용들을 대변으로 이제 해줘요. 그럼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인데 그게 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 다음에 자본 안에는 매출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잉여금,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의 분계에서 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아까 상품 매출은 자본을 증가시키잖아요. 자본은 대변에 있죠. 오른쪽. 그래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상품 매출 대변에 쓰는데 상품을 예를 들면 치킨을 팔았어요. 치킨을 팔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 자산이 증가하니까 현금 들어올 수 있겠죠. 예수금은 건너뛰고 3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일단 한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당좌예금이 뭘까요? 당좌예금은 당좌 자산이고요. 그리고 예금자가 지급을 요구할 때 은행에서는 수표 어음을 발행해 주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현금화 할 수 있잖아요. 1년 안에. 그래서 당좌예금 자산이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뭘까요? 외상매출금은 이것도 당좌 자산인데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렇지만 장부에다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습이어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력이 없어서 이제 거래처에서 내일 줄게요. 뭐 내일 모레 줄게요. 또 전화하면 내일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지연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치킨을 400만 원치 파는 건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를 뭐 4대를 400만 원을 매출했는데 2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외상으로 한대요. 거래처가. 왜냐면 자주 했던 거래처에서 이제 외상으로 준 거죠. 200만 원. 근데 거래처가 한 달이 지나도 뭐 2달이 지나도 주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달 안에 거래쳐서 외상 값을 주는데 만약 안 주게 되면 이런 거를 뭐 매일 전화해서 독촉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당좌 자산에는 현금, 당좌 예금,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한번 계정을 볼까요? 당좌 자산에는 현금, 당좌 예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뭔가를 판매하게 되면 차변에는 이렇게 자산을 적어야 되는데 뭐 현금이나 당좌 예금, 뭐 보통 예금, 외상 매출금, 뭐 바드럼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다시 문제 보면 상품을 매출했으면 차변에는 자산이 오겠죠. 자산인 거는 현금, 당좌예금, 외상 매출금이죠.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요. 일단 다시 예수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금은 뭘까요? 예수금은 부채예요.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이제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급여에서 급여 받을 때 세금을 직접 내시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우리가 내야 될 그 세금을 떼는데 그 뗀 거를 이제 부채, 유동부채, 예수금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5월 급여에서 원천세, 근로소득세, 지방 근로소득세 있는데 이걸 뗄 때 단순 분계를 하면 차변에는 비용, 세금과 공과 적고요. 왜냐 자본이 감소하니까 10만원 적고 대변에는 예수금, 부채 10만원을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금은 대변에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변에 적을 게 와야 되니까 예수금 틀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021년 6월 10일 보통 이제 매월 10일 날 이제 근로소득세, 지방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납부를 해요. 그렇게 하면 분기를 하게 되면 차변에는 예수금, 부채, 이제 5월 30일 날 예수금 잡았던 걸 없애주면서 그다음에 대변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수금을 차변에 적는다고 해도 상품 매출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랑 자산이랑은 상관이 있겠지만 갚아야 될 거를 이제 자산으로 갚잖아요. 그래서 예수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과. 그래서 계정 과목을 보면 유동부채 안에는 이렇게 예수금이 있습니다.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할 거죠. 그래서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당좌자산 예수금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019년 연결 재무상태표인데요. 51기. 재무상태표는 항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시점. 기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당좌 예금도 포함이 됩니다. 매출채권 안에 외상 매출금이 포함되죠. 삼성전자 유동자산에 보면 181조인데 가장 많은 건 단기금융상품,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출채권, 그러니까 외상으로 한다는 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예수금은 유동부채라고 했죠. 급여에서 세금, 그 근로소득세 뗀 거를 이제 부채로 잡죠. 1조도 안 돼요. 유동부채가 63조인데 예수금으로 잡힌 거는 1조도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